자, 숙제 냈던 거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아니, 숙제 냈던 거 질문 없어요? 숙제 안 냈나요? 냈었어요. 그죠? 막 우리 막 명절 지내고 왔다고 막 숙제 따위 뭐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식단이 안 했죠. 이해를 잘하지. 자, 지난번에 질문 중마 정말요? 아니 중마 전에 네? 아니 숙제 어디 냈어? 쪽수 얘기했어. 수능 실전 144. 아, 수실 냈어요? 네. 예. 아, 수실. 144부터 147. 아, 113. 네. 아. 자, 질문. 아, 엄죠요? 6번. 6번. 자, 6번. A는 2주기, B는 3주기. 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그림에서 RA는 A의 원자 반지름, RB는 B의 원자 반지름이라고 나왔어요. 자, A는 2주기고요, A는 2주기고요, B는 3주기네요. 그런데 반지름이 누가 더 커요? 2주기인 A의 반지름이 더 크죠?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를 했던 바에 따르면 요 따위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니? 자, 2주기와 3주기에 2주기 끝, 3주기 초반에 있는 네온 왼쪽, 오른쪽에 있는 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만 딱 예를 들어 볼 거야. 플로린, 나트리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플로린은 27, 나트륨은 281, 281, 27. 그럼 나트륨의 원자 반지름이 훨씬 더 크잖아. 그런데 얘네들이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되었다면 플로린 28, 나트륨 28. 그런데 플로린은 중심에서 9 플러스 단계고요. 나트륨이 11 플러스 단계죠. 자, Na 플러스 반지름이 더 커, F 마이너스 반지름이 더 커. 1%. 굿자. 바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런 걸 의식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림에서 기억과 니은은 각각 A 이온의 반지름, B 이온의 반지름 중 하나다. 아, 설명을 반대로 했네요. 여하튼 지금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나왔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그리고 나서 A, B는 이미의 원소기호고요. 이온은 당연한 말을 거기다가 쭈루루로 써놨지만 그래도 읽어봐야 되겠죠? 아하.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보는 겁니다. 여기는 기억. 이거는 RB, B 원자. 이거는 RA, A 원자. 얘는 니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얘는 몇 주기라는 거야? 2주기. 이거는 B는 3주기.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B는 3주기. 아, A는 2주기. A의 원자 반지름 RA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원자 반지름 한번 볼까요? 리튬, 나트륨. 그럼 리튬은 요만하고요. 나트륨 이거보다 더 크죠? 그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반지름이 어떻게 돼? 반지름 거의 작아지죠. 반지름이 작아지죠. 네, B, C, N, O, F 거시기. 그럼 나트륨에서도 점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작아지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A가 2주기인데 2주기 반지름 3주기 반지름보다 어때요? 커요. 더 크죠? 어머, 이런 거 우리는 안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그림 그릴 때 니네 맨날 여기까지만 그리는 거 알아요? 여기까지만 그리는 거 알아요? 자, 얘는요. 우리 알고 있는 기본 지식에서 예적 사항이 나오는 거야. 3주기는 껍질이 3개고 2주기는 껍질이 2개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땐 야, 3주기 반지름이 2주기보다 당연히 큰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도요. 야, 3주기 반지름 플로린하고 염소가 있어. 당연히 얘네가 큰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그럼 여기도 2주기 금속과 3주기 금속과 2주기 비금속을 비교했어. 당연히 3주기가 더 큰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나오니? 2주기인데요. 2주기인데요. 아, 2주기인데요. 3주기 쪽보다 원자 반지름이 애매하게 그려놨죠. 사실은 얘네들은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여기 알루미늄 있죠.
알루미늄을 조금 더 작게 그려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는 알루미늄 요렇게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리튬하고요, 알루미늄하고 원자 반지름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리튬보다 알루미늄이 더 작아집니다. 어머, 이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문제에 나왔으니까 이거는 수능 실전에 대주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은 리튬이 알루미늄보다 반지름이 어떻다는 거야? 더 크다는 거죠. 자, 경우의 수, 금금 비교하고 금비 비교하고 비금, 금비 이렇게 비교한 거야. 그럼 그 네 가지 중에 딱 한 가지 경우만 이주기의 반지름이 어떻다는 거야? 더 크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오케이? 이건 이제 질문 안 하면 그냥 훅 지나갈 그런 내용입니다. 어머나, 그럼 도대체 왜 그래요? 이거 우리 지난번에 시험 본 것 중에 반지름의 영향 요인이 있었죠. 반지름의 영향 요인은 번전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껍질이 같을 때 번호로 따진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껍질이 많으면 반지름이 커지잖아요. 그 원자 번호가 커지면 반지름은 작아지잖아요. 이거 되게 이상하게 막 반대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런데 요렇게 비교를 하는 건 바로 어떤 거냐면 껍질 한 개의 번호가 8번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번호가 10번 이상 차이 나잖아요. 10번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럼 이 영향의 순서가 번호가 껍질 하나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껍질 2개였어. 근데 얘는 아무리 껍질이 3개여도 안에 있는 플러스, 자 얘는 3 플러스가 당기는 거고 얘는 몇 플러스가 당기는 거야? 13 플러스가 당기는 거죠? 그럼 얘네가 막 끌어당겨서 반지름이 리튬보다 더 작아지는 거야. 근데 이쪽에 있는 건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봐, 세연이가 뭐야 이거 이상하잖아. 2주기보다 3주기 반지름이 더 크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버젓이 누가 더 크다고 그냥 알려줘 버렸어. 2주기가 더 크다고 알려줘 버렸죠. 그러니까 아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난 설명을 안 하니까.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나왔어요. 근데 니네 교육과정부터는 이런 식으로 예외적인 현상은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죠. 하지만 질문했기 때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거야. 모든 3주기 원소의 반지름이 모든 2주기 원소의 반지름보다 크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2주기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하나 예를 들면 되는 거야. 리튬이라고 예를 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 3주기 원자구나. 그럼 뭐 여기 있는 거 하나 염소라고 예를 들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어머 그럼 이건 염소인데 염소는 이온이 되는 전자를 얻으니까 반지름이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리튬은 양이온이니까 이온 되면 반지름이 작아져야 되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리튬의 반지름은 기억, 이온 반지름은 그 다음에 염소의 이온 반지름은 니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건 그냥 듣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거 말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거 좀 바꿔서 나와야 되는데 그대로 내버렸네. 그래서 이번에 책이 바뀌었어요. 완자가. 와, 저 사셨어요? 그럼요. 오? 니네보다 늦게 시작한 말은 다 이거죠. 오? 왜냐면 책이 이게 안 나오니까 와, 이걸로 나오죠. 우와. 문제 졸라 어려워졌어요. 완자가 되냈다. 완자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어려워졌다는 건 별게 아니고 수능 기출 문제를 좀 더 많이 넣었다는 거죠. 아,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중학생들이 배우기엔 이 책이 더 좋아요. 그렇지 중딩들한테. 갑자기 어려워져가지고 우리 중학생들이 저걸 보잖아. 뭐야 이게 무슨 말이지? 문장이 너무 어려워요. 고3 문제들은. 특히 일단은. 그래도 좀 너네 이제 3학년 되고 좀 지나면 저거 풀어보는 거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또. 엄청? 13번 지금 토론하던 거 한번 볼까요? 아니. 어?
해결되긴 했어. 아 해결되긴 했어요. 해결된 상태에서 그냥 아 그런 거구나. 네. 네 좋아요. 자 그다음 또 뭐야? 니 숙제 안 해서 질문할 것도 없지? 했죠? 저녁만 하는 거야? 아니, 네 아. 문제 안 했어요. 네 아 문제. 네 문제 좋아. 자 이쪽 뒤쪽은 되게 숙제 조금이지 않아요? 한 페이지. 그죠? 한 페이지나 질문도 없나요? 한 페이지가 어디야? 163쪽? 163페이지. 이거 13번. 13번이요. 어허! 자, 우리 13번. 지난 시간에 뭐 후딱후딱 집에 가느라고 막, 다 못했잖아요. 너네 이거 짝퉁 나이키 있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기인한 거니? 예. F는 뭐분의? R제곱분의 Q1 곱하기 Q2에서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힘이 세다는 건 결국은 여기 있는 양이온 Na 플러스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음이온 Cl 마이너스가 끌어당기는 힘이 어떻다는 걸 나타내는 거야. 더 세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럼 이거를 증명하는 게 이들의 바로 무슨 점이라는 거야? 녹는 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지난번에 예를 들 때 뭐가 나왔냐면 아니 Q하고 R하고 누가 더 큰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도 했었단 말이죠. 그때 CaOMgO는 E 플러스 E 마이너스잖아. 걔네들은 무려 녹는 점 2800도, 2600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NaCl은 1 플러스, 그렇지 1 마이너스 800도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 Q에 의한 차이는 2000도 정도의 녹는 점의 차이를 만들지만 R에 의한 차이는 200도에서 300도 정도밖에 안 만들죠.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은 바로 이제 그런 걸 비교하라는 건데요. 1번 봐봐. LIF하고 NaCl 반지름 누가 더 크네요? 여러분 이런 거 반지름은 LIF랑 NAF야. 그럼 반지름 비교하래요. 뭐야 이거 2주기, 3주기 똑같은 F죠. 그러니까 반지름은 당연히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다음이야. 어머 그럼 이거 1뿌1마 Q가 똑같아. 그럼 반지름이 클수록 당기는 힘이 어떨 수밖에 없어?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이들의 녹는 점은 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니? 녹는 점은 얘가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왜요? 힘이 세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2라고 나왔단 말이죠. 그럼 2가 바로 어떤 거냐면 요만큼을 뭐라고 한 거야? 2라고 했죠. 자, 그럼 이것도 기억해 볼까요? 위에는 플러스고 밑에는 마이너스야. 누가? 에너지가. 자 여러분 에너지는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작은 거.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 단어 바로 뭐야? 아래로 내려갈수록 녹는 점이 높아 힘이 세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녹는 점이 높아진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힘이 세 그런 힘을 우리는 결합력이라고 하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결합력이 강한 거야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녹는 점이 높으면 곧 여기서 말하는 얘 값이 클수록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죠. 됐어요? 엄마 그럼 얘네는 녹는 점이 높아 그러니까 에너지도 어때? 얘가 더 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번에는 그 밑에 LICL하고 NaCl이야. 그럼 이것도 똑같은 녀석인데 지랄하고 이번에 방향 1, 2번 이거 뭐야 이 새끼들 반지름 방향이 완전 다 틀려버렸죠. 자 2번은 반지름 방향 맞았는데 똑같은 설명이죠. 위에 거하고 뭐가 바뀌었어요. 에너지 방향이 바뀌었죠. 됐죠요? 그럼 3번도 보면 MgO하고 CaO하고 반지름은 맞았죠. 아이고 얘도 똑같네. 그러면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벌어져야 돼? MgO 쪽으로 벌어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너네 설마 이거 얘네 막 반지름 비교 못하고 이런 거 아니죠. MgO하고 CaO는 O가 똑같아. 그러면 이건 3주기 이건 4주기니까 반지름 얘가 더 크죠. 그럼 R이 더 크니까 에너지는 누가 더 커야 돼? MgO가 더 커야 되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 R제곱분의 Q1 Q2는요. R이 클수록 힘이 약해진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어머 반지름만 따지면 KCl하고 MgO죠. 이건 둘 다 다르잖아요. 이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KCl하고 MgO인데 얘네들은 이거 둘 다 달라도 자
K 플러스랑 MGE 플러스랑 비교해도 반지름 누가 더 클까요? G가 아니라 K. 얘는 288, 1에서 288이죠. 이건 282에서 28이니까 누가 봐도 반지름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 있는 얘는 CR-랑 OE-죠. 그럼 CR-는 288이고 얘 비교했어. 그럼 얘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28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비교하든 둘 다 반지름이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반지름은 KCL이 더 커야 돼.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니? 이들은 1뿔 1마, 2뿔 2마죠. 반지름이 아무리 얘가 더 크다 하더라도 R보다 누구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 Q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힘은 누가 더 커야 돼? MGO가 더 커야 되겠죠. 그러면 에너지는 MGO가 더 크고요. 거리는 KCL이 더 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걸 바꿔 써놨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5번은 뭐가 잘못됐나 볼까요? 5번은 NaCl, KCl이니까 반지름은 누가 더 커야 돼? 아유, 반지름을 잘못 써놨네. 반지름은 KCl이 더 커야 되겠죠. ClCl의 NA랑 K랑. 이렇게 주기가 같은 족에 있는데 주기가 달라. 그럼 굳이 뭐 이런 걸 써볼 필요도 없죠. 같은 족이 아니고 같은 주기도 아닌 것 같이 막 보일 때 그때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요. 그래서 13번은 그렇게 됐네요. 자, 그 다음 또 엄저요? 사실 뭘 너네들이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냐면 164쪽에 19번 그림 보세요. 19번. 요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하고. 근데 여기는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해놨죠. 그럼 두 개를 비교해 놓은 건데 하나는 NaX고 하나는 NaY야. 그럼 우리 여기서 X하고 Y가 뭐라는 건 안 알려줬지만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야, NA가 1 플러스인데 X 하나 붙었네? 그럼 X도 몇 마이너스라는 거야? 1 마이너스죠. 할로젠이다. 17쪽이다. 이게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X든 Y든 둘 다 폭시브랄 중에 하나란 얘기잖아요. 뭔지는 몰라. 하지만 17쪽에 FCl, BR, I 중에 하나야. 그럼 얘네 주기가 확 다르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완전 다르죠. 그런데 거기 봐봐. 가장 안정한 곳까지 헷간 거리가 빨간색이 더 멀어, 초록색이 더 멀어. 맞아요. 가장 안정한 곳까지의 거리가 자, 네, 그래프 다시 그려봐요. 빨간색은 아이고 쉣 미안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쑥 내려가 버렸어. 초록색은 자 초록색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미안해 미안해 그림 그지 같아서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초록색은 핵 거리가 요만큼이고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초록색 핵간 거리 빨간색은 이만큼의 미안해 그림이 지랄 같아서 핵간 거리 이만큼 만들어졌죠. 그러면 NA는 똑같은데 하나는 X고 NA는 똑같은데 하나는 Y잖아요. 그러면 가장 안정한 곳거리의 핵간 거리가 초록색이 더 멀죠. 초록색이 뭔가요? NaY네요. 그러니까 거리 R이 Y가 더 많잖아요. 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야? 아래에 있는 거야? 대답 안 나와. 잠시만요. 잠이 피곤해가지고. 자, 거리가 NA 플러스는 반지름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NAX보다 NAY가 더 멀어. 그럼 Y 반지름, X 반지름은 어떻다는 얘기야? 그죠. 더 크죠. 그런데 얘네들이 1 마이너스니까 둘 다 할로젠이라는 얘기잖아. 17쪽. 그럼 반지름이 더 작은 애가 위에, 반지름이 더 큰 애가 아래에 있는 애잖아.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게 CL이면 이건 틀림없는 F일 거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런 걸 묻는 거야. 원자 번호는 X하고 Y하고 누가 더 크니? 같은 할로젠이니까 G가 반지름이 더 큰 CL이 아니면 Y가 더 크겠죠. 그 다음에 녹는 점 누가 더 높니? 야씨 이 녹는 점은 그냥 그래프만 보고도 나오죠. 어디로 갈수록 녹는 점이 더 높은 거라고요? 그래프에 그렇지 아래쪽으로 갈수록 그럼 빨간에 얘가 녹는 점이 더 높아야 되겠죠. 이게 NA X 써놔야지. 빨간 애가 NAX. 자, 그 다음에 또 NAX. 요거 때문에 안 냈구나. 이걸 안 가르쳤어.
지난번에 그래프 급하게 이렇게 그려놓고 집에 가가시고요. 이건 지금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요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 또 암짝?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북을 한번 볼까요? 뭐, 왜? 너무 행복해요. 지랄하네, 잠깐만. 자, 56쪽에 이제 지난번에 안 하고 보낸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을 안 하고 보낸 거예요. 자,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이온결합하면 우리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뭐가 결합한 거라고요? 음이온. 거기다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 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금속, 양이온, 비금속, 음이온이 결합한 걸 우리는 이온결합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어머나.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맨날 우리 예를 드는 거 소금 이런 걸 예를 든단 말이죠. NaCl. 자, 그럼 얘네들 어떤 특징이 있는가? 내가 거기다가 야, 우리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을 한번 봐봐. 그럼 니네들 머릿속에 이게 이렇게 해서 글자로 딱 들어가면 안 됩니다. NaCl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야 들어가게 됩니다. 나 오늘 날이 좀 따뜻해졌냐? 왜 이렇게 내가 덥냐? 내가 더우면 이건 따뜻한 건데. 밖에 놀랬죠. 진짜 놀랬죠. 자, 그러면 이런 이용이 이렇게 잘못 찾으면 자꾸 사람처럼 보이잖아.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에 내가 NaCl을 그릴 거야. 그럼 우리 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소금 NaCl은 NaCl일까요? Na+Cl만일까요? 그렇지. 요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입자는 Na 플러스고 얘가 Cl 마이너스야. 어머. 아니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세게 끌어당겼죠. 그런데 이 옆에 또 다른 Na 플러스가 이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 요렇게 당기는 힘이나 요렇게 당기는 힘이나 힘의 세기는 어떠니까? 똑같으니까. 그럼 그 옆에 너무나 당연하게 Cl 마이너스 또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밑에는 또 누가 와야 돼? Na 플러스. 여기는 또 Cl 마이너스. 여기 또 Na 플러스가. 그러면 어디서 끝나나요? 이렇게 붙잖아요. 안 끝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당기는 힘이 몽땅 다 강한 힘으로 다 똑같으니까. 끊기는 데가 없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 이온결합 물질은요. 어떤 배열을 하고 있는 거냐면 끊기지 않는 연속적인 배열을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다 강한 힘으로 결합하고 있죠. 그러니까 매우 세게 끌어당기는 빈틈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빈틈이 없으면 밀려 안 밀려? 안 밀려요. 그러면 이거는 단단하다는 뜻이야? 무르다는 뜻이야? 그럼요. 이런 구조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은 뭐가 나오니? 1번 단단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단단하기 때문에 단단하니까 얘네들을 망치로 빵 때리면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말랑한 애들은 망치로 빵 때리면 모양만 쏙 들어가고 부서지진 않죠. 그런데 딱딱한 놈들은 망치로 빵 때리면 마시야 부서진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그냥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긴 하지만 이거 망치로 빵 때리면요 얘는 가만히 있고 위에 측이 밀려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플러스 위에 마이너스가 있지만 한 칸 딱 밀려나면 플러스 위에 플러스가 마이너스 위에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니까 똑 떨어지겠죠. 그런 걸 부서진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럼 얘네들은 단단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부서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부서지면 이건 충격에 약한 거야 강한 거야? 충격에 약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은 막 단단한 건 강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러는데 절대로 우리 국어 단단하다의 반대말은 무르다죠. 강하다의 반대말은 약하다죠. 절대로 단단하니까 강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단단하고 강할 수는 있어요. 그게 다이아몬드. 오케이? 그런데 이온결합 물질은 단단하기 때문에 부서진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니? 우리 조금 아까 얘네들은 어떤 배열을 하고 있다는 거야? 연속적인 배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죠. 거기다가 얘네들은 강한 결합으로 연속적인 배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떨 수밖에 없니? 이거를 끊을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녹는 점이 어떨 수밖에 없을까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온에서 100% 전부 다 고체로만 존재합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액체나 기체인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전부 다 고체 상태입니다. 그나마 NaCl 좀 약하게 당기는 애인데 얘들 녹는 점이 800도잖아요. 그러니까 녹는 점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게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어머나 별것도 아니네. 그러면 또 하나 연속적인 배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분자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럼 분자할 때 분자가 무슨 분자일까요? 나눌. 그럼요. 이렇게 세운이 혼자 나뉘어져 있죠. 여기 혼자 나뉘어져 있죠. 혼자 나뉘어져 있죠. 그러면 세운이는 하나의 분자입니다. 나뉘어진 입자죠. 큰 개념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나뉘어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에 분자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연속적인 배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분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럼 뭐라 부르나요? 이온 결정 이렇게 부릅니다. 결정이 뭐야? 그냥 덩어리잖아요. 이온 결합 덩어리, 이온 결정 이렇게 부르는 거야. 절대로 NaCl의 분자, 소금 분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건 정말 과학을 배운 사람은 무식하다 소리 듣는 거죠. 안 배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말을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하얀색으로 써서 안 중요한 것 같지만 졸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전기전도성이라고 하는 게 나온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니? 우리 전류가 흐르려면 이라는 거야, 담이라. 금속, 고체, 전기 통해 안 통해? 구리선. 자, 쉽게 구리선 전기 통해 안 통해? 통하죠. 그럼 구리의 전기가 통하는 이유가 뭐니? 구리선 안에 뭔가가 막 이렇게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죠. 그런 전자를 무슨 전자라고 그래? 자유전자.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전류가 흐르려고 하잖아? 전자 중에 어떤 전자가 있거나 자유전자 또는 뭐가 있어야 되니? 전기를 띤 입자, 바로 이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있기만 해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전류가 흐른다는 게 뭐야? 뭔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전자나 이온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유롭게 뭐가 가능해야 돼? 이동이 가능해야지만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NaCl 고체 봐봐. 서로 너 이리 와, 너도 이리 와. 서로 졸라 막 세게 끌어당기고 있죠. 그럼 이쪽에다가 플러스극, 이쪽에다가 마이너스극 이렇게 전원을 연결했어. 그럼 얘네들이 과연 이동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온 결합 물질은요. 이거 낮으니까 2위에다 쓸게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고체 상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온이 없기 때문에 노 이온 졸라 많아요. 그런데 쟤네들이 너무나 빼곡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동이 불가능한 거야.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어머, 그럼 뭐야? 액체가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 얘들 액체로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여기 막 강하게 끌어당기는 걸 막 열을 가해가지고 막 운동 에너지 막 늘립니다. 그럼 막 움직이죠. 그러니까 Na 플러스 떨어져 나오죠. 슈루루루루 Cl 마이너스 와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어지는 거죠. 꼭 마이너스극으로 플러스극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액체가 되면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이온 결합 물질은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XO. 그럼 이거를 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니? 우리 이제 세 가지 결합에 대해서 전기전도성이 겁나 중요하거든요. 그럼 금속 결합 물질은요? 여러분 금속 결합 물질 철덩어리, 구리덩어리, 구리선 전류가 당연히 흐르죠.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오죠? 그 안에 막 이렇게 자유전으로 이렇게 돌아다녀갖고 전류 흐르는 거?
그럼 얘가 액체가 됐어. 당연히 액체가 됐다고 자유전자가 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여긴 자유전자 때문에, 여기는 이온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런데 공유결합 물질은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자, 비금속은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그러니까 고체에서 자유전자도 없고 이온도 없고 마찬가지로 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야. 물론 예외가 되는 건 다음에 설명할 거예요. 이게 화학결합 물질의 전기전도성을 비교하는 가장 기본인 거야.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로 문제가 엄청 나옵니다. 아까 왜 디귿번 이걸 안 배웠죠? 그러면서 넘어간 게 바로 이겁니다. 이온결합 물질은 엑소, 금속은 OO, 공유는 XX. 되게 쉽지 않아요? 엑소, OO, XX. 이런 거구나. 그럼 나중에 가면 여기에 뭐도 등장을 하냐면, 그럼 이들을 그려놓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온결합 물질은 대부분 물에 잘 녹아서 이온으로 쪼개지죠. 소금물 전기통하죠. 금속 덩어리가 물에 안 녹죠. 그럼 여기 공유결합은 물에 녹는다 하더라도 이온도 없고 자유전자도 없죠. 이게 기본이야. 물론 다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을 먼저 알고 예외를 공부하는 거야. 됐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입니다. 요거까지만 설명했어도 졸라 많이 낼 수가 있는데, 아유, 진짜. 이것 때문에 조금밖에 못 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무슨 결합이 아니라 전기분해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거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전기분해라고 하는 게 되게 뜬금없이 전기분해 파트가 등장을 합니다. 뭐야? 전기분해? 근데 이 뜬금없는 전기분해 파트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화학결합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안정지로. 그럼요. 안정해지려고 결합하는 거야. 그럼 안정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전자가 K 껍질 말고 나머지 몇 개의 전자를 갖기 위한 거야. 안정하다? 껍질에 전자 몇 개가 있으면 안정한 거야? 8. 8개의 전자가 있으면 안정하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든 전자를 버리든 전자를 얻든 8개의 전자가 있어야 안정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거를 정리하면 화학결합에는 반드시 전자가 관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하는 거야. 그럼 화학결합을 할 때 누군가 전자를 잃고 얻었다면 그 결합을 끊을 때도 누군가는 전자를 얻거나 잃어야 된다는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전기분해는 어떤 물질을 쪼갰을 때 쪼개는 과정에서 전자를 주고받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 라는 거를 실험으로 하면서 화학결합에 전자가 관여했었어 라는 걸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물질의 전기분해를 알아보는데요. 하나는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분해, 또 하나는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분해,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 먼저 한번 내려볼까요?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분해에서 예를 드는 게 바로 뭐가 나오냐면 NaCl 전기분해를 한번 해봅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NaCl은요 지금 현재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NaCl 솔리드는 전기 안 통하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굳이 녹여가지고 800도 이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NaCl 리퀴드 상태로 만든 다음 여기다가 전류를 흐르게 하죠. 와우!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커먼 센스 Na 플러스는 무슨 극으로 가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으로 가죠. 플러스니까. 어머나. 그럼 마이너스 극이어서 쟤네들은 뭔가 일이 벌어지겠죠. 또 플러스 극이어서 Cl 마이너스가 뭔가 일이 벌어지겠죠. 자, 결론 먼저 내리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요.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한 호던 소물질로 변해버립니다. 어머. 그럼 얘는요. 나트륨으로 존재하는 가장 안정한 물질 호던 소물질은 Na 솔리드 되겠죠. 그럼 염소는 Cl이야, Cl2야, Cl3야, Cl4야? 2. Cl2 가스로 되어버리죠. 이게 분해입니다, 여러분. 엄마? 그럼 너네 봐봐. 개수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와 플러스에서 얻어지는 물질의 몰수의 비율은 2대1이 되겠죠. 뭐 이건 별거 어려운 게 없죠. 그럼 그 다음 먼저 알아? 이제 누가 전자 잃었는지 얻었는지 그걸 물어봅니다. 자, 얘는 Na 플러스죠. Na 플러스 전자물질 28이잖아. 그런데 얘 봐봐. 뭐야? Na 솔리드네? 그럼 Na 솔리드는 281이죠. 헐! 전자를 얻었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너네 봐봐. 헐, 뭐야? 아니 28이 더 안정해, 281이 더 안정해. 28. 당연하죠. 그럼 얘네들 이거 저절로 일어나 안 일어나?
아니요. 절대로 이건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화학투에 가면 비자발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 내비두잖아? 얘랑 얘랑 전기분해해서 이렇게 내비뒀어. 그러면 얘네 둘이 막 서로 안돼 우리 둘 다 불안정해. 얘네들이 다시 스스로 반응해서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왜? 이거보다 누가 더 안정하니까. 이게 더 안정하니까. 그러면 Na 플러스가 NA가 될 때 전자를 얻었죠. 그럼 NA가 Na 플러스가 될 때 전자를 버려야 되겠죠. 그럼 결국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돼서 결합해서 NaCl이 될 때 누군가는 전자를 버리고 누군가는 전자를 얻죠. 즉 뭐가 관여했다는 거야. 전자가 관여해서 이온 결합이 됐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뜬금없이 전기분해 파트가 나온 이유예요. 원래 전기분해는 화학2에 나옵니다. 근데 화학1에 나왔다는 건 간단하게 나온다는 뜻이 되겠죠. 됐죠요? 어머나 그러면 Na 플러스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얻네요. 이건 억지로 사실은 전자를 갖다 밀어 넣는 겁니다. Na 플러스가 나 싫어! 그랬는데 가져 이씨! 그리고 줘버리는 겁니다. 정확한 원리는 화학투에 가서 배울 거고요. 그럼 Cl도 Cl 마이너스였는데 여기 한번 가볼까요? Cl2다. 그럼 이거는 이온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온이 아니니까 얘네들은 전자가 바로 뭐야? 2, 8, 7. 얘네들은 2, 8, 8이었잖아. 그러니까 Cl-는 전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억지로 얘는 빼앗깁니다, 여러분. 억지로 빼앗겨서 플러스 극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커먼 센스 한번 알고 넘어갈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Cl2는 무슨 색깔인가요? 노란색. 노란색이라고 안 하고 황록색이라고 하죠. 그럼 얘네들 황록색이 무슨 성 기체라고 그래? 자극성 기체라고 하죠. 그러면요. 여기 있는 나트리움은 우리 산. 일반적인 금속은 무슨 색깔이에요? 금속. 철색. 철색. 아이 철색. 자 이런 색깔이면 이거 뭐라고 할 거야? 은색. 그리고 백색, 은백색. 오케이. 일반적으로 고체는요, 은백색 고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일반적으로 말하잖아. 근데 은백색이 아닌 게 너네들이 알고 있는 게 두 개가 있죠. 구리, 금. 오케이. 그러니까 구리와 금은 일반적인 금속이 아니라는 거야. 일반적인 금속, 철, 아연,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다 바로 은백색 고체라는 얘기죠. 와, 그럼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전기분해입니다, 여러분. 근데 얘네들은 액체 형태로 만들려면 이런 실험이 800도씨 이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매우 어려운 실험이죠. 게다가 흡입하면 죽을 수도 있으므로 이런 실험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면 위험하지 않으면서 너네들 실험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니? 물의 전기분해죠. 오, 물? 공유결합 물질이다. 공유결합 물질이다. 물의 전기분해. 순수한 물로 전기가 통하나요? 안 통하나요? 안 통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첨가해줘서 전해질 첨가해서 전류 흘러주죠. 그럼 전해질로 들어가는 거 뭐 NaOH라든가 아니면 황산이라든가 등 이런 걸 넣습니다. 화학투에 가면 물을 전기분할 때 어떤 전해질을 넣는지까지 시험 문제 나옵니다. 화학원은 아니에요. 화학원은 뭘 넣느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넣어서 물이 분해가 되는 게 포인트야. 똑같잖아 얘랑. 그러면 이렇게 쪼개지겠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럼 쪼개지면 자 가장 안정한 호단수 물질 H는 어떤 물질이 나와야 돼? H2. O는 뭘로 나와요? O2. 당연하죠. 그럼 계속 꾸미는 거 뭐 이런 거는 뭐 껌이잖아요. 그럼 이거 물 전기분해하면 H2 가스랑 O2 가스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극도 되게 중요하죠? H는 그 자체가 무슨 전기를 띠요? 플러스 전기를 띠죠. 그러니까 H2는 무슨 극에서 얻어지는 거야? 마이너스 극에서. O는 자체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죠. 그러니까 무슨 극으로 끌려간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야. 플러스 극으로 끌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이게 전기분해입니다. 그런데 물전기분해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상온에서 실험할 수 있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여러분. 어머나 순수한 물이다. 그리고 여기다 전해질 좀 넣어줬어. 전해질만 넣었어요. 전기 통한데. 그럼 얘네들 실험할 때는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이렇게 연결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극을 갖다 꽂아놓지 않고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모읍니다, 보통. 그럼 모을 때 학교에서 실험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건 전극 끝을 이렇게 살짝 구부려요. 뭐 전선이니까 구부리기 쉽죠. 그 다음 이쪽도 전선 끝을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시험관을 준비하는데요. 시험관 한쪽이 막혔잖아. 여기다 물을 가득 채웁니다. 가득 채우고 손으로 막지 않고 이거 막는 도구가 있습니다. 막아가지고 여기다 뒤집어서 엎어 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이 가득 찬 시험관이 있는데 이거 엎어 놓으면 가득 찬 물이 스스로 내려갈까 안 내려갈까? 안 내려. 안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얘는 내려가고 싶어 하지만 바깥쪽에 공기가 얘를 막 눌러요.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누릅니다. 이게 누르니까 어떻게 내려오려고 하다가 못 내려가죠. 이거는 바로 기압 때문에 못 내려가는 거죠. 얘가 이렇게 누르니까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오게 누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 물은 가득 차 있구나.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꾹 누르잖아요. 기포가 발생합니다. 근데 기포가 발생을 해 눈으로 딱 봐도 현저히 양이 달라요. 계몰 부분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럼 계수비는 몰수비고 곧 부피비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니? 한쪽에서 뽀그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른 한쪽은 뽀글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것의 차이라는 거죠. 몰수, 개수의 비율이 1대2야. 그럼 뭐야? 조금씩 올라오는 거. 얘가 바로 무슨 기체라는 거야? 수소기체. 그리고 그냥 물어버립니다. 그림 하나 딱 주고 이거 무슨 극인데 이렇게 물어버려요. 그럼 수소기체는 원래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었으니까 얘가 발생하는 극은 무슨 극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극. 이렇게 물어버립니다.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이런 거 나왔을걸요? 마이너스 극에서 이렇게 전기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물은 원소가 아니라 화합물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철근 거시기. 어떤 아저씨가 막 실험한 거 있잖아요. 라고 하지. 물은 원소가 아니라 화합물이다. 원소가 아니다. 쪼개지니까 그런 거. 그거. 주철관에게 해당합니다. 나오잖아. 5번 문제 나왔는데 제가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렸죠. 틀렸다고? 네,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죠. 뭐지? 니은 선질 있잖아. 야, 이거는 지금 이 과정에서는 그냥 뭐 아주 표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요, 올라갔죠. 자, 그럼 봐봐. 물보다 가벼우니까 저 끄트머리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올라갔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그럼 물을 어떻게 그때는? 물 더 내려가. 그러고 밀어버리죠. 그럼 물을 밀어서 얘네들은 이렇게 모이겠죠. 빈 공간처럼 보이는 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 빈 공간이 이제 수소와 산소의 빈 공간의 크기가 어떻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수소가 모인 곳이 산소가 모인 곳보다 약 몇 배가 큰 거야? 2배가 더 크죠. 그런데 이렇게 물을 통해서 위쪽으로 모으는 걸 수상치환이라고도 하는데 너네들은 잘 안 배우죠? 몰라도 돼요. 근데 이렇게 모아지는 건 기본 전제. 수소는 물에 녹는다는 전제야? 안 녹는다는 전제야? 안 녹죠. 수소와 산소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왜 안 녹는지를 아마 다음 정도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어머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별것도 아니네. 그래서 이게 바로 물의 전기분해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깊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 이거 전해질로 NaOH는 되거든요. NaCl은 안 됩니다. 그럼 왜 안 되니? 이거는 화학2. 지금은 되는 것만 나옵니다. 혹시나 이제 좀 깊이 가르치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화학 원과정에서도 안 되는 거와 되는 거를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외우면 안 돼. 그 원리는 화학2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이제 숫자가 막 등장을 합니다. 이 숫자보다 크면 되고 이 숫자보다 작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어때? 전기분해 별게 없죠. 그럼 이런 전기분해를 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니? 전기분해를 했더니 화학결합한 물질들 쪼갰더니 전자가 왔다리 갔다리 했어. 그럼 결합이 될 때도 전자가 갔다리 왔다리 할 거야. 내가 지금 계속 그 말 바꾸는 거 알죠? 이거와 이거는 반대 반응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전기분해가 나오는 겁니다. 결코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너네 봐봐. 여기서 내가 지금 이 그림과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럼 이건 솔리드고요. 이건 리퀴드죠. 그럼 NaCl, 솔리드가 리퀴드가 될 때는 전자의 이동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죠? 그렇죠. 그대로고요. 얘도 그대로죠. 그러니까 상태가 변할 때는 전자 이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기분해가 될 때는 전자 이동이 있다는 거죠. 이거 내가 왜 다시 얘기하냐면 그림으로 다 그대로 표현해놨는데 여기 예문에 꽤 나옵니다, 여러분.
고체를 액체로 만들 때 전자 이동이 있니? 이렇게요. 그럼 없어. 당연한 건데 틀린다는 거죠. 자, 별것도 아닌 우리 전기분 했고요. 왜 시계 모지랄이야? 자, 그 다음에 금속결합. 이거 좀 쉬었다 합시다. 금속결합 길지 않으니까. 오늘 금속결합까지 하는 게 목표예요. 시험 안 자, 보여도 자, 수행 선생님. 어? 나 수행 틀렸네. 뭐? 왜 틀렸어? 자고 싶다고? 네. 지랄. 나도 할 말이 없어. 이것도 사실 우리 있어요. 모두 할 말 없긴 해. 놀고 싶다. 우리 다 각각 약점을 하나씩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금속결합. 아, 금속결합은요 되게 간단한 거. 전현들이 어서 지금 수화를 배워가지고 수화로 말하고 있어. 자, 금속결합을 한번 볼까요? 금속결합은 실제로 이제 우리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요. 철덩어리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와, 철덩어리다. 그럼 철은 원자 번호 26번이야. 사주기다. 사주기. 껍질이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네요.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2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니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으니까 애들 좋아해, 싫어해? 원자과 전자 2개 있으면 좋아, 싫어? 싫죠. 싫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애들 쟤네 2개 뭐라고 하겠어? 니네 바깥에 전자 2개 꺼져. 막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 네, 꺼져드릴게요. 그리고 꺼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철 원자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이씨 안 지워져. 철 원자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원자과 전자 2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철 원자가 아니라 원자과 전자 2개를 버리고 Fe 플러스가 되죠. 그럼 얘네들을 버림받은 2개의 전자. 근데 막상 나가보니까 졸라 좋아. 자유로워. 밖에 나가니까 내 맘대로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들이 갖고 있는 원자과 전자를 버려서 자유로워진 전자. 이런 전자를 무슨 전자라고 하는 거야? 자유전자. 그럼 철은 원자과 전자가 2개니까 양이온 하나당 자유전자 몇 개 만드는 거야? 2개를 만드는 거겠죠. 그럼 얘만 그런 게 아니겠죠. 또 다른 철덩어리도 Fe 플러스가 되면서 야 니네 꺼져 이런 전자를 만들겠죠. 또 다른 철덩어리도 마찬가지겠죠. 전자를 버리면서 이렇게 자유전자 만들어냈겠죠. 그런데 이 자유전자가 버림받은 데 앙심 품고 막 사라졌어. 그럼 여기 있는 E 플러스랑 여기 E 플러스랑 서로 어떻게 돼? 싫어. 막 밀어내겠지. 그러니까 나 꺼져 이렇게 꺼져버리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철덩어리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런데 다행히 여기 있는 이 자유전자가 안 돼, 니네 서로 밀어내지 마. 내가 당겨줄게. 너 이리 와. 너도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렇게 당겨주죠. 그래서 철덩어리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당겨줘도 문제는 바로 뭐니? 여기 있는 E 플러스와 E 플러스는 밀어내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아무리 당겨도 중간에 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아니 자유전자가 채우는 거 아닌가요? 근데 너네 자유전자 사이즈 생각해봐. 내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운동장에 모래알 하나라고 그랬죠. 그 막 운동장끼리 밀어내는데 거기 막 모래알 몇 개가 막 끼어가지고 막 얘네 공간을 채울 수 있나요? 절대로 채울 수가 없죠. 그럼 아까 Na 플러스 L만 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죠. 걔네들 막 졸라 막히 막 당겼단 말이죠. 그래서 빈 공간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얘네들은 빈틈이 생기네요. 단단할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은 어떨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야 그럼 금속결합의 정의를 또 좀 잘 내려봐. 금끼리 금속으로만 결합한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이 안에 내부를 살펴보니까 금속결합은 그냥 금속이 아니라 그 안에 금속 양이온과 어떤 놈들이 당기고 있는 거야? 자유전자가 당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이온 플러스 자유전자는 마이너스네요? 뭐야? 그럼 얘네들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강한 전기적 뭐라고 한다고요? 인력이라고 한다고요. 뭐냐?
그럼 얘들도 무슨 역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야? 전기력. 그러니까 이온결합하고 똑같으니까 금속결합을 따로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머. 그러면 특징이 무르다가 특징이네요. 그럼 무르다가 특징이니까 다 상상해보는 거야? 망치로 빵 때렸어. 그럼 빈틈이 있으니까 요 사이로 쏙 끼어 들어가겠죠. 그러면 또 상상. 쏙 끼어 들어가면 얘가 뭐라 그래? 아, 저 새끼 졸라 싫은데 왜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오면 얘네 둘이 쭉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둥글둥글하던 애가 이렇게 넓어지고 길어지는 거겠죠. 이렇게 넓어지고 길어지는 걸 우리는 무르기 때문에 넓어지는 거 전성, 길어지는 거 연성이라고 하죠. 그럼 전성과 연성이 큰 이유 뭐기 때문이라고요? 무르기 때문이라고요. 자, 전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펴짐성. 연성은 길게 늘어나는 거, 뽑아져 나오는 거, 뽑힘성. 왜 말을 이렇게 만들었나 모르겠어. 애들 너무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이거야. 길게 늘어나는 전성이 있다. 이러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넓게 펴지는 전성입니다. 아,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충고에 진짜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난 진짜 그런 거 혐오해. 그렇게 문제 내는 건. 충고해주고 싶다. 근데 얘네뿐만이 아니에요. 화학은 이렇게 막 쪼잔하고 더러운 것들 있죠. 되게 많이 나옵니다. 난 절대로 그런 식으로 내지 않을 거예요. 진짜 화학을 생각하면. 난 내가 선생이라면 난 그런 거에 포인트를 두지 않죠. 그런 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야. 그럼 봐봐. 얘네들 때문에 당연히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2 시험에 뭐가 나와? 금속 막 그림 나오고 자유전자가 졸라 크게 그려놓죠. 이 미세먼지급으로 막 자유전자를 막 원자 핵만하게 그려놓잖아요. 원자만하게 이거? 그러면 안 돼? 그럼 여기 있는 얘네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자유롭게 화학표가 되어 있으면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죠. 근데 저런 연결 얘네들이 막 같은 방향으로 가죠. 그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바로 금속결합입니다. 오케이? 와! 그래서 이제 숙제가 나오는데요. 여기 내가 오늘 공유결합 인트로까지 할 겁니다. 공유결합 인트로 알죠? 인트로. 그러면 아니 이온결합은요 누군가 전자를 잃고 누군가 전자를 얻어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된 다음 끌어당겼죠. 금속결합은 금속 얘네들 봐봐 자유전자 만들었어. 그래서 걔네들이 버림받은 애들이 막 끌어당겨서 금속 덩어리가 되었어. 그런데 고유결합은 어떻게 되는 거니? 이런 것들은요 비금속 원자들끼리 뭔가 안정해지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아이고 여기 이거 설명 안 했다. 그럼 이거는 정전기적 인력이니까 얘도 강하죠. 그럼 강하니까 이들도 상온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겠어요? 고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단 액체 금속 하나 있죠? 바로 뭘까요? 수은. 그렇지. 수소도 대부분- 높은 기압에서는 액체 금속이라서. 왜 그래 이 새끼야. 그거는 금속이 아니지. 아니 높은 기압에서는 액체 금속이 될 수 있다고 책에서 융합 자연과학이론이라는 액체. 국어학원 책에서. 금속이? 액체가. 수소가. 네 그렇대요. 액체 액체가. 금속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고체 상태지만 단 뭐는 액체라고요? 수는 액체. 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네요. 자, 그럼 공유결합은 뭐가 있니? 우리 또 이제 H 원자를 한번 볼까요? H 원자는 1번이고요. 얘 전자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 또 다른 H 원자들 1번이고 전자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한탄을 하는 거죠. 야 하얀 수소, 에휴 너 불안정하다며? 뭐 이렇게 생겼잖아. 너 불안정하잖아. 근데 있지 나 빨간 수소 나도 그래. 나도 지금 졸라 불안정해. 근데 오늘 어떡하냐. 둘 다 불안정해서. 우리 좀 생각 좀 해보자. 띵킹. 언니는 아니 너도 안정하고 나도 안정하면 좋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졸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졸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야 아이고야 생각났어 방법이. 이거 있잖아. 너랑 나랑 껍질을 겹쳐보는 거 어때? 플라워프 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있잖아. 그래서 너랑 나랑 이렇게 껍질 겹쳐놓고 있잖아. 야, 내 전자 여기다 놓을게. 네 전자 여기다 갖다 놔.
그리고 네가 필요할 때 내 거 갖다 떠. 그럼 두 개 되잖아. 대신 당연히 내가 필요할 때 네 거 줘야 돼? 와우. 그럼 뭐야 이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단지 가운데 함께 놓음으로써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될 거죠. 그러면 결국 아이고 얘네들은 함께 놓은 거죠. 너와 나의 전자를 함께 가지고 쓰는 거야.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전자를 함께 공유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된 거야? 안정해진 거죠. 이런 걸 우리가 H2라고 표현한 거죠. 뭐를 공유했다고요?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잃거나 즉 버리거나 얻어오거나 하지 않았어. 이거는 그냥 함께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금속 원자들끼리는 무슨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공유결합을 하지? 라고 하잖아요. 전자를 당기는 힘들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금속과 비금속은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해볼까요? Na는 전기음 성도가 0.9밖에 안 되죠. Cl 마이너스 Cl은 전기음 성도가 3.0이죠. 겁나 차이 나는 거니까 Cl이 뭐라 그래? 야씨 전자 내놔.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그래 난 플러스고 너 플러스, 난 마이너스 너 플러스니까 와 이렇게 달라붙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은 그럴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너랑 나랑 전자를 당기는 힘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막 잃고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힘이 비슷하니까 가운데 놓고 쓰는 거야. 됐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전자를 공유했어. 그럼 이것도 뭘로 설명할 수 있니? 짝퉁 나이키로 설명할 수 있죠. 여기 있는 하얀 애가 이렇게 있다 떠요. 그럼 빨간 애가 거리 멀 때는 불안정했단 말이야. 근데 다가가면서 이렇게 공유할 생각으로 다가가는 거죠. 다가가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전자를 공유하면 너랑 나랑 요만큼 있을 때 안정해졌어. 그래서 짝퉁 나이키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여러분? 어머 그러면 얘도 H고 얘도 H라면 같은 원자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저 아래 반을 똑 자르면 그건 H 원자의 반지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응? 이게 실제로 반지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는 뭐예요? 공유결합을 하면서 마이너스 방출한 에너지죠. 그럼 당연히 이거를 끊으려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공급되면 뭐 이거는 대략 한 436, 43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운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공유결합을 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 공유결합 에너지라고도 말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런 단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봐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그림을 그리려니까 졸라 불편한 거야. 그래서 루이스라는 아저씨가 우리는 항상 간단한 걸 추구하잖아요. 야 그림 이거 안 되겠어. 너무 불편해. 이거 나 그림으로 안 그릴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니? 전자 전부. 오케이 H 원소를 쓸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이 전자 나 점으로 찍을 거야. 근데 어떤 원자가 갖고 있는 모든 전자를 점으로 찍기엔 점 개수가 너무 많아지죠. 그러니까 나 안정한 애들은 안 찍을 거야. 그러면 결국은 안정 안 한 거는 원자가 전자죠. 이 원자 주변에다가 그 원자들의 원자가 전자만 점으로 찍을 거야. 그럼 수소는 원자가 전자가 하나죠. 그럼 이 그림을 하얀 수소가 갖고 있는 전자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에? 그럼 여기 있는 빨간 수소가 갖고 있는 전자도 이렇게 표현해 주겠죠. 뭐야. 그럼 쟤는요? 쟤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리 와. 자 이거 블록 맞추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리 와. 툭툭툭툭 이거 들어가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친구는 하얀 거랑 빨간 거랑 우리 가운데 놓고 같이 쓰자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랬더니 너도 2개 나도 2개 와우 그럼 너도 원정 나도 원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아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라고 표현을 하죠. 또 뭐 있어? 꼭 먹고 알고. 꼭 먹고 알 먹고 또 일석이조. 일석이조. 조랑 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좀 푸고 이런 거죠. 그럼 너네 봐봐. 이거 뭐야? 수학에서 벤
다이어그램처럼 보이죠. 어. 그럼 여기 무슨 집합이야? 교집합이잖아요. 교집합은 함께 갖고 있는 전자죠. 자, 이렇게 전자 두 개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한 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교집합 같은 얘네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유 전자 쌍. 어머. 그럼 이 쌍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한 쌍은 전자 몇 개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전자 두 개. 그럼 이 전자 두 개는 반드시 공유혈합은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네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 이거 어떤 아저씨가 말했다고요? 루이스 아저씨가 전자를 뭘로 찍었어요? 점으로 찍었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점으로 찍어서 나타나는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때요? 별거 없죠? 근데 또 너무 귀찮은 거야. 나 점 찍는 거 싫어. 우리 수학에서 점을 연결하면 뭐가 되죠? 선이 되잖아. 그래서 나 이거 점 두 개잖아. 점 두 개 선으로 찍 연결할 거야. H와 H 우리 사이에 선으로 연결할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해지죠. 우리 앞에서 결합선 수를 했단 말이죠. 수소가 결합선이 하나인 이유. 네 거 하나, 내 거 하나. 서로 하나씩 공유했기 때문에 공유 결합선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공유 전자쌍 한 쌍을 선으로 나타내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공유 결합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선으로 표현한 식을 무슨 식이라고 하는 거니? 구조식이라고 표현한답니다. 됐나요, 여러분? 어머.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H는요 1 플러스니까 한 줄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O는 몇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니까 두 줄이에요. N은요 3 마이너스니까 몇 줄이에요? 세 줄이에요. 그럼 이거에 따르면 그럼 H는 하나씩 공유했으니까 한 줄입니다.